오늘은 고성의 딸 영나와 보디가드 운전기사 지환의 스릴 넘치는 외박 이야기예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할게요. 오늘 밤 내 엄마의 차가 여기로 오면 우리 둘은 끝장이겠는데? 박영란은 그 말에 픽 웃었는데요. 웃음 뒤로 살짝 떨리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휴대폰 화면에 떠있는 작은 점 하나를 똑바로 응시했는데요. 그 점은 고성이의 차에 몰래 달아둔 위치 추적 장치가 보내는 실시간 위치였고, 점은 지금 삼성동 갤러리 쪽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조수석에서 그 화면을 힐끗 보더니 지금 잠깐 숨 쉬어도 되는 시간이요라고 말했습니다. 박영란은 손등으로 머리카락을 넘기며 숨만 쉬면 섭섭하죠. 오늘은 숨도 쉬고 라면도 먹고 나 그림도 그리고 싶었거든 이라고 대답했는데요. 그 말투가 얼마나 애가 타는지 이지환은 옅게 웃다가도 목이 콱 막혔습니다. 보호해야 할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보호라는 말이 갑자기 너무 작은 단어가 되어버리거든. 둘이 향한 곳은 성수의 강변공원이었습니다. 박영란은 가벼운 돗자리와 작은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고 이지환은 서툰 솜씨로 샌드위치와 과일을 아이스팩에 챙겨왔는데요. 공원 입구에서 한 번 더 위치를 확인하니 고성이의 차는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안도하듯 한숨을 쉬더니 오늘은 딱 2시간. 2시간만 제가 원하는 대로. 그 정도는 괜찮죠, 이지환? 하고 물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란, 2시간이라도 충분히 행복하게 만들면 되잖아 라고 대답했는데요. 박영란은 그 말에 눈꼬리가 환하게 올라갔습니다. 돗자리를 펴자마자 박영란은 스케치북을 펼쳐 펜으로 슥슥 선을 그렸습니다. 웹툰 콘티를 짜는 중이라며 주인공은 엄마의 GPS를 피해서 자유시간을 훔치는 공주라고 묘사했는데요. 웃자니 씁쓸했고 씁쓸하자니 또 귀여웠습니다. 박영란은 캐릭터의 머리카락을 그리며 이 캐릭터 이름은 영나. 너무 대놓고죠. 근데 숨길 수가 없어서 라고 말했는데요. 이지환은 괜히 콧등이 시큰했습니다. 영나, 그러면 경호원 캐릭터도 있어요? 하고 물었더니 박영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경호원의 눈매를 세밀하게 그려 넣었습니다. 닮았더라고요. 너무 닮아서 이지환은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그 순간 박영란은 저는요, 누군가가 제 시간을 지켜주는 느낌을 요즘 처음 알았어. 그게 고마워서 미치겠더라고 라고 말했습니다. 농담처럼 가볍게 던진 말이었는데요. 그 고백의 무게가 공원 바람 속에서 위태롭게 반짝였습니다. 한쪽에서 라면 끓이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공원 포장마차였는데요. 박영란은 가장 먼저 그 냄새에 반응했습니다. 저거 저렇게 바로 끓여주는 거야? 컵라면이 아니라? 하고 묻는데요. 그 놀라움이 너무 순수해서 이지환은 그럼. 면발 살아있고 파 송송 계란토. 아주 진심으로 맛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둘은 서서히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장님이 작은 알루미늄 냄비에 라면을 끓여주었는데요. 박영란은 젓가락을 들고 면이 숨 쉬는 소리가 들리는데 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면이 숨을 쉰다고. 그 말이 어딘가 아이 같으면서도 어른의 외로움을 감춘 비유 같았습니다. 첫 젓가락을 후루룩 넘긴 박영란은 와, 이게 왜 이렇게 행복해지지? 라고 중얼거렸고 그 말에 이지환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대신 라면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대고 뜨거움에 눈을 감았는데요. 뜨거운 건 라면인지 마음인지 헷갈렸습니다. 그 순간 보호라는 단어가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누구도 이 따뜻함을 빼앗지 못하게 지켜야 한다는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1시간 정도가 흘렀을 때 화면 속 작은 점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고성이의 차였습니다. 갤러리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는데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박영란은 그 점을 보며 엄마가 여기까지 올 일은 없을 텐데 하고 말했는데 말끝이 흐릿해졌습니다. 둘 다 직감했습니다. 오늘은 여유가 길게 허락되지 않겠다는 사실을요. 이지환은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동하면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돗자리를 접고 포장마차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차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주 사소한 데서 터졌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동시에 부족해졌는데요. 위치 추적 앱이 버벅거리더니 화면이 얼어붙었습니다. 보조 배터리는 차에 두었고 차는 주차장 반대편 끝에 있었습니다. 그 몇 분 사이에 고성희의 차 위치가 갑자기 근처로 꺼겼습니다. 이지환은 심장이 쿵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숨바꼭질이 갑자기 술래잡이가 돼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둘은 공원 뒤편 시장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인파 사이로 섞여 들어가면 잠시나마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라의 모자를 푹 눌러주며 나만 따라와. 시장 골목 끝에 있는 작은 만화방을 지나칠 때 비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였는데요. 사람들은 급히 처마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둘도 어쩔 수 없이 만화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습기 냄새와 종이 냄새가 섞여 이상하게 아늑했는데요. 주인 아저씨는 비 그칠 때까지 앉아 있어요라고 했고 방영란은 스케치북을 다시 펼쳤습니다. 방금 전 공원에서 못 끝낸 컷들을 이어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빗소리와 함께 선이 더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꺼져 있는 사이 전화를 받아주지 못해 상황이 더 꼬였습니다. 고성희는 연락이 안 되는 박영란을 추적 중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아가씨 휴대폰이 꺼져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을 것이고 고성희는 사무실을 박차고 나왔을 겁니다. 이지환은 그가 얼마나 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약해지자마자 다른 길로 우회해 나왔는데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또 생겼습니다. 침수로 도로 일부가 통제되면서 대중교통이 마비 수준이었습니다. 마지막 지하철도 운행이 중단됐고 택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둘은 결국 그날 밤을 밖에서 보내야 한다는 결론에 닿았습니다. 의도하지 않았고 계획되지 않았고 변명도 통하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둘이 머문 곳은 인근 찜질방이었습니다. 프런트 앞에서 표를 끊으며 방영란은 작은 목소리로 괜찮겠냐고 물었고 이지환은 단호하게 괜찮게 만들겠습니다. 내가 옆에 있잖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녀 구역이 나뉘어 있어 같이 있을 수는 없었는데요. 유리문 너머로도 서로의 존재가 느껴졌습니다. 박영란은 노란 수건을 머리에 얹고 보일러 소리를 들으며 스케치북을 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컷은 경호원이 공주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장면이라고 했는데요. 대사 칸에 박영란은 이렇게 썼습니다. 너의 안전을 지키는 건 내 일이었는데요. 오늘은 내가 내 마음을 지켜줬습니다. 쓰고 나니 얼굴이 뜨거워져서 급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지환은 남자 휴식실에서 알람을 맞춰두고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낮에 라면 면발이 떠올랐고 젓가락을 들고 환하게 웃던 방영라가 겹쳐졌습니다. 이 마음을 어디까지 숨길 수 있을까? 그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상황은 예상대로 좋지 않았습니다. 찜질방 앞에 고성희가 서 있었거든요. 누군가 CCTV를 통해 동선을 확인해 알려준 모양이었습니다. 방영라. 단호한 부름이 공기를 가르며 들어왔습니다. 방영란은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났다가 곧 똑바로 섰습니다. 고성희의 시선이 천천히 그러나 잔혹하게 둘 사이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어젯밤 어디 있었냐? 질문은 짧았지만 의미는 길었습니다. 박영란은 입술을 깨물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지하철도 끊기고 택시도라고 설명했는데요. 고성희는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하지 마. 너와 이지환의 경계를 내가 모를 것 같아? 그 순간 이지환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제 책임으로 영라 양을 안전하게 귀가시켰어야 했는데요. 상황 판단이 늦었습니다. 저를 질책하셔도 됩니다. 꾸벅 고개를 숙이는 그의 뒷목이 굳게 긴장해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잠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질책? 너무 순진하네 이지환. 넌 네 본분을 잊었어. 그 말은 칼날이었습니다. 방영라가 더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제 잘못이에요. 제가 원했고 제가 부탁했고 제가 즐거워했어요. 방영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거짓이 없었습니다. 라면 하나를 먹는데도 허락이 필요한 삶이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아보고 싶었는데요. 그걸 지환이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을 뿐이에요.
고성이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굳어졌습니다. 넌 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을 했는지 모르는구나. 그리고 고성이의 시선은 매섭게 꽂혔습니다. 내 차에 누가 손을 댔는지도 난 다 알게 될 거야. 그 말에 박영나와 이지환의 눈빛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위치 추적 장치. 그 금지된 작은 장난이 이제는 칼끝이 되어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성이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이지환 넌 대기해. 인사팀에서 연락할 거야. 해고의 예고처럼 들렸습니다. 이지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요. 박영나가 다급히 엄마, 그건 너무해요. 지환은 잘못한 게 아니라 라고 외치려는 순간 고성이가 돌아보며 단칼에 잘랐습니다. 너는 조용히 해. 넌 늘 누군가의 보호 속에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 말 뒤에 남은 침묵은 길었는데요. 그 침묵을 깨뜨린 건 박영나였습니다. 엄마, 제가 늘 보호만 받았던 건 맞아요. 그래서요, 이번엔 제가 지킬 거예요. 제가 제 시간도 지키고 제 마음도 지킬 거예요. 그리고 지환도. 그 마지막 한 단어가 공기 중에 오래 떠 있었습니다. 고성이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름 하나가 사람을 가장 깊게 찌를 때가 있거든요. 그날 오후 회사 주차장에서 사건은 결정적으로 터졌습니다. 정비기사의 손에 들린 자그마한 검은 장치 하나. 고성이의 차 하부에서 발견된 위치 추적기였습니다. 기사에게 누가 달았냐고 물었을 때 기사는 멋쩍게 최근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들 목록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목록의 첫머리에 이지환의 이름이 있었을 겁니다. 정직한 보디가드의 정직한 발자국이 역설적으로 그를 가장 의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박영란은 손끝이 차갑게 얼었습니다. 내가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늦은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박영란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웹툰 콘티의 첫 페이지에 큰 글자로 문장을 썼습니다. 우리가 숨겼던 것은 죄가 아니라 숨쉬는 법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박영란은 이지환을 회사 근처 작은 분식집에서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였고 라면 냄새가 또다시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요. 그 냄새가 오늘은 슬프게 따뜻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았지만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박영나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말할게. 책임은 나한테도 있어. 이지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책임은 나한테 있어. 영나가 자유를 배우는 동안 나는 규칙을 잊었거든. 그래도 후회는 하나도 없어. 박영나는 그 말에 눈가가 젖었습니다. 나도. 후회는 하나도.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이지환은 잠시 생각하다가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마음을 지키면 되는 거야.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박영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고성이었습니다. 잠깐의 망설임 끝에 통화를 받자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오늘은 이야기하지. 도망가지 말고. 박영란은 눈을 감았다 뜨고 네, 들어갈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박영란은 라면을 한 젓가락 들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고 그 김 너머로 이지환의 얼굴이 흐릿했습니다. 지환, 나 오늘 혼 안 나게 도와줄래? 하고 묻자 이지환은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그리고 말끝이 잠시 떨렸습니다. 혹시 혼나더라도 당신이 당신을 잃지 않게 제가 옆에 있을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은 맑게 개었는데요. 개었다는 말이 무색하게 마음은 더 요동쳤습니다. 현관 앞에서 둘은 짧게 눈을 맞췄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또 같이 가요. 현관문이 열리고 고성이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화장을 연하게 했는데도 표정만으로 충분히 강했습니다. 들어와. 단 한 단어가 긴 신문과 더 긴 밤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그 빗속 밤샘과 다르게 둘은 도망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고성이가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 둘 언제부터였냐?
그 물음에 이지환이 고개를 숙였고 방영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끝내고 싶지는 않아요. 그 대답이 너무 솔직해서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고성이는 긴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지키는 게 뭔지 오늘 제대로 배우고 가. 그 말이 허락인지 경고인지 어느 쪽인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밤의 대화가 셋 모두의 인생을 바꿀 거라는 사실이었는데요. 그날 자정이 넘어갈 때까지 세 사람은 서로의 언어로 싸우고 설득하고 울고 웃었습니다. 고성이는 딸을 잃을까봐 두려웠다는 말을 처음으로 꺼냈고 방영란은 보호라는 이름으로 감시를 받는 기분이 어땠는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이지환은 경계와 감정의 선을 어떻게 지킬 건지 약속했습니다.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았는데요.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뿌리 깊은 문제는 한밤에 해결되는 법이 없으니까요. 대신 작은 약속 하나가 생겼습니다. 위치 추적 장치는 버리고 대신 서로의 마음을 직접 묻기로요. 어디 있냐가 아니라 괜찮냐로 시작하자고요. 다음 날 아침 방영란은 웹툰 첫 컷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훔쳤던 자유는 사실 돌려받아야 할 권리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컷엔 라면 냄비에서 피어나는 김을 그렸습니다. 셋째 컷에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공주가 경호원에게 웃는 장면을 넣었는데요. 그 아래 작은 대사가 붙었습니다. 어제의 밤샘은 사고였는데요. 오늘의 선택은 의지였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오해, 아직 조심스러운 감정. 하지만 그 모든 사이로 방영나와 이지환은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고 고성희 역시 처음으로 딸의 세계를 들여다보려는 눈빛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영란은 휴대폰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밤 내 엄마의 차가 여기로 돌기만 하면 우리 둘은 끝장이겠는데요. 그 말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농담이 되는 날까지. 그 문장을 저장한 뒤 방영란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환, 점심에 그 라면집 또 갈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그럼. 이번엔 계란 2개요. 그 소소한 웃음 속에 더 크게 흔들릴 내일의 파도가 미리부터 반짝였는데요. 흔들려도 좋았습니다. 흔들리는 동안 서로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약속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